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인수분해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중3 인수분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초등학교 3학년 곱셈과 중학교 3학년 인수분해라고 두 가지를 나누어 봤습니다. 결국 원리는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착실히 익혔다면 중학교 3학년 인수분해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도전하십시오. 10번 푸세요. 저는 좀 풀이 과정이 좀 천천히 갑니다. 저는 거북이처럼 천천히 풀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이해를 하고 그 3학년 과정을 기본으로 중학교 3학년 인수분해에 도전하는 겁니다. 결국 두 개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문자 x가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10번 반복하십시오. 수학을 어디에 쓸까요? 수학이 쓸 데 있나?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수학은 도전하는 학문입니다. 도전해서 풀고 성공하면 성취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도전해서 수학을 한 문제 풀면 또는 두 문제를 풀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가족도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부모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물론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잘했어. 네가 그래도 4점 올랐구나. 5점 올랐구나. 이렇게 말하면 혹시 아이가 방심을 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을까 그런 심리가 작용해서 기쁨을 내색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더 하지,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님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속으로 상당히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자신도 모르게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본인이 성적이 올랐는데 엄마가 조금 더 하지 이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가 계셨다면 그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상당히 기뻤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도 그런 환경에서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천천히 반복해서 10번 풀고 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이 중학교 3학년에서 응용되듯이 지금 과정, 중3 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에 응용하는데 그때 상당한 능력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시고 반복하십시오. 제 수업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지루해도 제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직접 곱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곱하죠. 자, 곱할 때 1과 3을 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곱하죠. 그래서 밑에 3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요 1과 이쪽 2를 곱합니다. 대각선으로 곱해지고 있죠? 1 곱하기 1은 1입니다. 그 다음 2를 곱할 차례입니다. 2가 대각선으로 곱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2, 3은 6이라고 쓰겠죠. 6.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곱해집니다. 그래서 이 1은 2라고 쓰시겠죠. 그래 정리하면 뒤에는 3이 나올 테고 여기는 더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7 나오죠. 여기 2는 그대로 써질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과정을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거꾸로 하는 게 인수분해입니다. 자, 그러면 중3 인수분해 하기 전에 곱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1 곱하기 3은 3입니다. 3. 1 곱하기 x는 1x입니다. 중학교에서는 x가 들어가는 것이 다르죠. 그 다음 2를 하겠습니다. 2 곱하기 3이니까
6이고 6x입니다. 제가 거꾸로 쓰는 것에 조금 미숙합니다. 좀 더 연습해서 거꾸로 쓰는 것도 아주 완벽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1에서 2x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쓰죠. 그러면 밑에는 3을 쓸 테고 여기는 7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x 제곱이죠. 부호는 전부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겠죠. 자, 2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 그거하고 초등학교 3학년 곱셈에서 273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러면 거꾸로 하는 겁니다. 2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을 인수분해 어떤 수를 곱하면 이 수가 되는가? 즉 1x에다가 3을 곱하고 1x 플러스 3에다가 2x 플러스 2를 곱하면 얘가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순서를 바꿔서 결과부터 쓰고 자 2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이 있습니다. 얘를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했을 때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3이라는 건 이렇게 위아래를 곱한 겁니다. 이렇게 얘를 곱해서 얘가 나왔죠. 그리고 맨 앞쪽에 있는 2는 이렇게 곱한 겁니다. 그럼 초등학교 3학년에서 확인하면 요 3은 어떻게 나왔나요? 요 맨 뒷자리에 있는 1과 3이 곱해져서 이 3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보기 좋게 화살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 맨 앞에 있는 2는 어떻게 나왔느냐? 앞에 있는 1, 2가 곱해진 겁니다. 1, 2가 곱해져서 2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7은 어떻게 나왔느냐? 요 부분입니다. 요게 중학교 3학년 인수분해의 핵심이죠. 어떻게 나왔죠? 1과 2가 1 곱하기 1이 돼서 이렇게 제가 점선을 그어놨죠? 점선. 이렇게 곱해서 1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2, 3은 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7이 된 거죠. 자, 중학교 3학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 곱하기 3에서 3 나왔고 맨 앞에 있는 두 개를 곱해서 6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수는 어떻게 나왔나? 대각선으로 1과 x가 곱해져서 1x가 나왔고 다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져서 6x가 나와서 더해진 거죠. 그것을 거꾸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앞에 있는 수부터 이 2는 누구를 곱했으면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중학교 3학년이지만 맨 앞부분은 가장 단순한 숫자가 나옵니다. 곱해서 2가 되는 수는 1과 2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2를 앞에다 쓰고 2를 밑에다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은 누가 나왔을까? 3은 1 곱하기 3이죠? 그럼 여기가 1, 3이냐, 3, 1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두 개가 제가 손가락으로 두 수를 위치를 잡았습니다. 요 수와 위에 있는 수와 2가 곱해질 거고 요 밑에 있는 손가락에 있는 수와 2가 곱해질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요거 더한 거 이렇게 곱한 거와 이렇게 곱한 것을 더해서 7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7이. 그러면 3이 여기 와야 되느냐 밑으로 와야 되느냐 그걸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3을 쓰면 되겠네요. 3을 쓰면 2 곱하기 3이 되겠죠? 이렇게 3을 씁니다. 그럼 2, 3은 6이라고 가운데 6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얘와 얘를 곱하면 1이 나오겠죠. 1. 왜냐면 지금 여기 3이니까 6에 3이니까 여기는 1이나 3 여기가 1이나 3, 3이나 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가운데 7이 나오도록 그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2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써야지 1 곱하기 3은 3 나올 테고 2 곱하기 1은 2가 나왔죠? 그럼 가운데 7이 나오도록 맞춰주면 됩니다. 2 곱하기 1은 2가 됐네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다 곱하고 있네요. 여기다 곱해야죠. 이렇게 대각선입니다. 이렇게 대각선. 2, 3은 6이고 1 곱하기 1은 1 나오죠? 그래서 여기 7이 나옵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차이점 뭐냐? x가 붙어 있다는 거죠. x제곱. 그래서 여기다 x 하나를 첨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여기 1과 2가 와서 1, 2가 요 밑에 이 두 개를 곱해서 2가 된다. 요 3이 되는 수는 3과 1, 1, 3인데
여기 3이 여긴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 대각선, 요렇게 대각선으로 곱하고 요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했을 때 7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이 여기로 가면 7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3의 위치는 요 위쪽에 3이 잡혀 있을 테고 밑에는 1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했을 때 2, 이렇게 곱했을 때 요거 대각선으로 곱해서 합쳐진 수가 7이 되는 거죠. 이게 인수분해의 것입니다. 그럼 초등학교 3학년 과정입니다. 결국. 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10번 푸세요. 10번 푸시면 10번 풀고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성취감을 느낄 겁니다. 그 성취감을 그 다음 날로 느끼시고 그 다음 날로 느끼세요. 그러면 하루하루 조금씩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혹시 엄마가 장롱, 옷장 위를 청소하시다 보면 먼지가 뽀얗게 쌓였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책상 밑에 보면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먼지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그게 하루 쌓이고 그 다음날로 쌓이고 또 쌓이고 이렇게 1년을 쌓이면 먼지가 두툼해집니다. 먼지도 그렇게 두툼하게 쌓이는데 수학을 오늘 풀어서 도전하고 내일 풀어 도전하고 이렇게 도전하면 그 도전의 그 도전의 성취물들이 점점 축적되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실력이 왕창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6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6개월 정도, 지금부터 6개월 정도를 천천히 하신다면, 10번씩 매일 푸신다면 문제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한 8문제, 한 10문제 이 정도 푸십시오. 즉 본인이 모르는 거, 틀린 거 그렇게 나올 때 틀린 게 8개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중단하시고 8문제만 반복해서 풀면 됩니다. 한 문제 풀은 틀렸어. 그럼 반복하세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푸시고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또 틀린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틀린 문제 8개 정도만 해결하십시오. 8개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4문제만 해결해도 좋습니다. 매일같이 반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6개월 후 그러니까 10월 달쯤 되겠죠? 그러면 수학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3 인수분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저는 거북이처럼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놓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99제곱을 계산하려고 한다. 어떤 공식? 1번 썼느냐? 2번. 어떤 공식이 99제곱을 계산하는데 편리할 거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럼 99 하면은 어떤 수가 생각나시나요? 1, 3, 5? 어떤 수? 아니죠? 99하고 가장 가까운 수, 우리가 친근한 수, 10, 1, 100, 100, 1000, 1000, 이런 수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왜냐면 1이란 곱해도 1이기 때문이죠. 그럼 99 대신 어떻게 쓸 거냐? 100에서 1을 빼면 되겠죠. 이 99 대신에 99 대신 100 빼기 2를 쓰면 됩니다. 이게 99니까. 그죠? 지금 보면 여기 가로 안에 A, B 두 개 나오잖아요. A, B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99 대신 100 빼기 2를 써서 숫자 두 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곱이니까 99의 제곱은 100 빼기 1의 가로의 전체 제곱과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초등학교 3학년 곱셈과 같죠. 그것을 문자를 썼을 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게 있는데 그 전에 올린 걸 한번 보십시오. 이 2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이 제곱에 그리고 가운데 크게 그리고 작게 2가 쓰입니다. 그럼 이건 앞에 거 제곱. 이 2가 어떻게 쓰이나 보세요. 한번 앞에 게 100이죠. 100. 거기에 2가 제곱으로 조그맣게 붙습니다. 그 다음 이 2와 100과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여기에 쓰입니다. 어떻게 쓰인다고요? 2와 100과 그리고 마이너스 1이 곱해서 요 가운데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1 제곱이 들어가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했을 때 1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를 계산하면 여기 마이너스 200이 나왔겠죠.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 즉 여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것도 할까요?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요 2가, 2에 있는 제곱이, 제곱의 2가 이 제곱이라는 뜻은 답이 두 개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가 어디에 쓰이냐? 여기에 한 번 쓰이고
요 가운데에서 2가 크게 곱해지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2가 들어갑니다. 요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옵니다. 고등학교 때는 3이 되겠죠. 세제곱을 배울 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추가가 된다면 3이 한 번 더 늘어납니다. 얘는 2가 3번 쓰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3은 4번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99제곱을 계산하는 것은 99 대신에 100을 써서 하나를 빼서 숫자 2개를 만들었다. 그것은 아무래도 2번하고 같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공식은 3번 합차 공식 a 더하기 b, a-b 이렇게 한 번은 더하기로 쓰이고 a와 b가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세요. 자, 여기 앞에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습니다. 부호는 보지 마시고 여기 B가 있죠? B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호를 볼까요? 가운데 더하기입니다. 얘는 빼기입니다. 이렇게 앞에와 앞에 뒤에가 모양이 같고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 이걸 계산하면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쓰면 앞에 있는 수의 제곱 빼기 뒤에 있는 수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뭐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사람 이름을 한번 써보십시오. 자, 저는 멍거를 좋아합니다. 멍거. 그럼 여기도 멍거를 쓸게요. 멍거. 그리고 요 가운데는 더하기를 쓰고 요 가운데는 빼기를 씁니다. 그럼 이것을 곱셈 공식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되죠? 멍제곱 되겠습니다. 멍제곱. 멍의 제곱 빼기 거의 제곱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가희가 좋다 그러면 여기다 가희 더하기 빼기 그럼 여기는 가제곱 빼기 희 제곱 되겠죠. 본인이 좋아하는 학생의 이름을 써서 곱셈 공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엄마 이름을 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곱셈 공식.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 저희는 루트를 배우고 있죠? 루트는 제곱될 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루트 3이 있고 2 마이너스 루트 3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에 거 제곱하니까 2의 제곱, 뒤에 거 루트 3이죠? 루트 3의 제곱, 그리고 여기 빼기를 써주면 이게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거 제곱할 때 루트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곱셈 공식은 분모 유리화에 쓰입니다. 곱셈 공식은 분모 유리화할 때 쓰이겠죠. 분모를 유리화할 때 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쓰일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학년에 또 쓰이니까 이것은 중요하겠죠. 1번 고등학교 1학년에 잘 안 씁니다. 잘 안 나오죠. 2번은 씁니다. 2번은 이제 세제곱으로 쓰이겠죠. 4번 잘 안 쓰입니다. 5번 잘 안 쓰입니다. 고등학교에 주로 쓰이는 것은 2번과 3번이죠. 자, 그래서 곱셈 공식은 분모 유리화에서 루트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쓴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 이 문제 정답은 99를 100 빼기 1로 표현해서 써서 문자 2개를 쓸 거니까 99제곱을 해결할 수 있는 곱셈 공식은 2번이다 라는 겁니다. 자, 3번은 분모 유리화할 때 루트가 있는 분수셈을 계산할 때 3번이 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20분을 잡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문제 풀었네요. 그다음 지금 한 6분 남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20분에 맞춰서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더하기 y는 6,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3이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왜 x가 누군지 모릅니다. y가 누군지도 모르죠. 모르지만 우리는 이 제곱으로 물었기 때문에 제곱으로 대답하는 과정에서 x, y, 제곱 이 두 개의 제곱의 합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가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 제곱으로 물었으니까 제곱으로 대답해야겠죠? 뭐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do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있어요. 그러면 do you 이렇게 나가면 마지막에 대답을 보면
뭐 yes I do do로 끝나죠. do로 물었으면 do로 대답합니다. 아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 비동사로 물었으니까 비동사로 끝을 내게 됩니다. 자, 물은 대로 대답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수학에서는 물은 대로 대답하려는 시도가 필요하죠. 뭘 물었죠? 제곱을 물었습니다. 물은 대로 대답하세요. 그럼 얘를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곱셈 공식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제곱해 보겠습니다. xy도 제곱, 6도 이쪽, 등호 이쪽을 제곱했으면 반대편도 제곱해야겠죠? 그럼 제곱해 보죠. 그러면 요 2가 3번 쓰인다. 3번 쓰이죠? 그러면 x 제곱에 2 한 번 쓰이고 크게 쓰입니다. 2가 크게 그리고 2xy가 곱해졌습니다. xy. 그런데 x도 플러스고 y도 플러스니까 여기 앞에는 부호가 플러스겠죠. 그 다음 y제곱. y제곱에 쓰입니다. 여기 있는 2가 한 번, 두 번, 세 번 쓰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질문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질문한 것이 얘인데 제곱을 했더니 요 모양 요거 더하기 요걸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와 얘를 질문한 겁니다. 요 빨간색 친 게 얼마냐? 그런데 이쪽 제곱하니까 36이었죠. 36. 그러면 요것만 알면 됩니다. 여기 xy가 얼마인지. 그런데 여기 친절하게 xy가 마이너스 3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3이랍니다. 마이너스 3. 이것이 없으면 못 푸니까 알려줬겠죠. 그러면 x제곱에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로 변했겠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 y제곱 얘가 36입니다. 그러면 이 양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아파트가 많이 져지고 이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숫자도 이사를 갑니다. 숫자가 이사를 가는 걸 우리는 이항이라고 합니다. 이항. 그래서 이쪽 36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6이 마이너스 6이 넘어가면 36 뒤로 이사를 가겠죠. 이 사람들이 먼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순서를 지켜야죠. 어디에 줄을 섭니다. 누군가 앞에 줄을 섰으면 나는 어디에 줄을 서야 할까요? 그 사람 뒤로 가겠죠. 수학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6이 살고 있었습니다. 36이. 그리고 6이 넘어왔습니다. 6이 넘어왔으니까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42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얘는 x-y의 제곱이죠? 그럼 제곱을 질문했으니까 우리는 제곱해서 대답해야 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제곱해야겠죠. 그럼 얘는 더하기 제곱이죠. x 더하기 y의 제곱. 얘는 x 빼기 y의 제곱입니다. 그럼 더하기의 제곱과 빼기의 제곱은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x 더하기 y의 제곱. 얘를 쓰게 되면 앞에 거 제곱 그리고 가운데는 2 곱하기 x, y를 쓰니까 여기 2가 크게 생기고 x 생기고 y 생깁니다. 그리고 뒤에는 y 제곱이 생기죠. 그럼 질문한 내용 x 빼기 y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거꾸로 쓰는 것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플러스 x 마이너스 y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생기고 이 x, y가 생길 테고 y제곱입니다. 그러면 더하기 x 더하기 y제곱과 x 빼기 y제곱의 이 완전제곱의 차이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가운데 나타나죠. 얘는 더하기 2, 얘는 빼기 2가 되는 거죠. 더하기 2와 빼기 2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4 차이가 나는 거죠.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는 4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의 식에다가 얼마를 뺀다? 4만큼 가운데 있는 수가 xy니까 4xy를 빼주면 양쪽에서 여기서 뺀 겁니다 지금. 그럼 이쪽에서도 4xy를 만큼 빼주면 더하기 제곱이 빼기의 완전 제곱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에 제곱해서 4xy를 빼주면 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학생 여러분 입속에 떠 넣어드리겠습니다.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그만하라고 지금 벨이 울립니다. xy 이렇게 얘를 빼게 되면 얘가
x 빼기 y의 전체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x 빼기 y의 제곱에서 여기 x 더하기 y의 제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얘는 가운데가 마이너스이고 얘는 가운데가 플러스이니까 더하기 4 형태로 하면 되겠죠. 더하기 4 형태, 초등학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x, y가 달려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 공식 10번 한번 직접 써보십시오. 10번 써보시면 이 가운데에서 나타나던 것이 이 가운데에 있는 나타나는 것과 여기에서 연결, 빼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직접 써보세요. 10번만 쓰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거 고등학교 1학년에 또 응용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제곱해서 이걸 제곱합니다. x 플러스 y의 제곱, 그럼 얘도 제곱이니까 49입니다. 49. 49에서 얼마를 빼죠? 마이너스 4xy만큼 빼줍니다. 마이너스 4xy. 여기서도 마이너스 4xy. 여기 xy를 알려줬죠. xy가 2랍니다. 그러니까 2, xy 대신 2를 집어넣으면 그럼 마이너스 8을 하면 되죠. 마이너스 8. 49에서 xy가 2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습니다. xy. 여기 xy입니다. xy. 마이너스 4, 2xy.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2를 빼면 되는 거예요. 49에서 8을 빼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49에서 8을 빼면 정답이다. 그래서 얘는 41입니다. 자, 한번 복습하면서 끝나겠습니다. 곱셈 공식은 초등학교 3학년 곱셈, 초등학교 3학년 곱셈이 문자 XY 또는 AB가 붙어서 표현된 게 곱셈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 이렇게 두 개를 곱했을 때 얘가 나오는데 얘를 먼저 쓰고 누구를 곱한 건가를 찾아내는 것이 인수분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과정을 응용했다고 생각하시고 중학교 3학년 인수분해는 초등학교 3학년 곱하기 이거 곱하기 과정이 있다라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접 풀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랑스러운 겁니다. 실패는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는 나중에 성취감으로 바뀝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모여서 커다란 기쁨으로 변화될 일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해서 30년 후, 40년 후 결혼하고 부모가 됐을 때 자녀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빠도 틀렸다. 그렇지만 계속했다. 그리고 점점 좋아졌다. 엄마시라면 엄마도 옛날엔 잘 몰랐어. 그렇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알겠더라. 계속 그렇게 지금처럼 풀어나십시오. 계속 도전하시고 실패는 좋습니다. 실패했다는 건 도전했다는 증거물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는 최선을 다하시는 부모님과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그 여러분에게 제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